내 몸을 보살펴줄 수 있는 우리 지역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전문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우리 동네 주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헬퍼 신지원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디 건강에 신경 쓰고 계신가요? 굳어지기 쉬운 어깨, 척추 건강이 염려되는 허리, 아니면 위? 그런데 혹시 턱관절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세계 인구의 약 40%,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앓고 있는 턱관절 장애. 우리 동네 주치 오늘은 턱관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 만나볼까요? 턱관절 때문에 많이 병원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싶으니까 시청자분들한테는 사실 별로 중요시 않게 생각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서 내 몸의 건강이랑 정신적인 건강 이런 거를 좋아지게 하시는지를 알아두시면 좋겠다. 뭐 이런 뜻에서 주제를 정한 건 맞아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 몸 곳곳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턱관절 건강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내 몸 곳곳에 많은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턱관절 왜 중요한 걸까요? 턱관절은 우리가 보통은 씹는 관절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잘 씹지 못하셔서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죠. 따라서 면역력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턱관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뇌신경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뇌하수체 호르몬도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목뼈, 허리뼈까지도 관련이 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뇌신경입니다. 그 중에서 5번 뇌신경이 3차 신경인데요. 이 3차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3차 신경통이 오지요. 그리고 턱관절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저평골인데, 이 저평골 바로 위에 터키안이라고 하는 곳 위에 바로 뭐가 있냐면 뇌하수체가 있어요. 이 뇌하수체는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프로락틴 호르몬부터 성장 호르몬, 여성의 난소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를 해요. 그리고 균형이 깨지게 되면 목뼈에 문제가 생기시고 골반에 문제가 생기시기 때문에 척추 관절 질환과 무릎 관절에 이상이 올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을 만들 수 있는 턱관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저작 운동을 하면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8%에서 25%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뇌 혈류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뇌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지 기능이나 또는 집중력,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자, 우리가 턱관절요, 평소랑 똑같이 생활하는데 갑자기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턱을 개는 습관이나 한쪽으로 씹는 습관, 편측 저작, 한쪽으로 씹으시는 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한쪽으로 씹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뭐냐면 식사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현대인들의 직장인들이 평균 식사 시간이 몇 분일까요? 뭐 30분 정도 될까요? 10분 이내입니다. 네, 10분 이내가 대단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20분에서 30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식사 시간을 충분히 길게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식사 습관 때문에 저작 운동이 너무 적게 하셔서 골고루 씹지 못하셔서 그러셔 턱관절에 문제가 오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턱 깨기, 그리고 엎드려 주무시기, 또는 컴퓨터,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장시간 하시게 되면 일자목도 오지만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보건원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환자 중에서 목 손상이 있으신 분들이 85% 이상이 턱관절이 급성으로 장애가 오신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큰 거는 스트레스죠. 뭐. 우리 현대인들 스트레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긴장된 상태에 있으면 모든 근육은 긴장하게 마련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턱관절,
그리고 저작근 중에 교금.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턱관절 장애일 수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턱관절 장애는 저희가 내가 턱관절이다라고 해서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턱관절이라고 의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머리가 아프거나 그리고 뒷목이 아프거나 목에 통증이 있거나 그리고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데 만성적으로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턱관절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금니나 턱관절에 통증이 있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벌릴 때 소리가 나는 분, 대부분은 벌릴 때 소리가 나시는데 그걸 아주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게 턱관절 일기입니다. 따라서 벌릴 때 소리가 나는 경우에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갈이, 코골이 이런 거일 때도 턱관절은 한번 내가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턱을 딱 이렇게 벌렸을 때 소리가 나면 소리 나죠. 그거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요 우리가 왜 하품을 크게 한다든지 했을 때 턱 빠졌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많죠. 이것도 혹시 증상으로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턱관절 장애일 수도 있지만 턱관절의 아탈구라고 볼 수도 있어요. 턱관절이 빠진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턱관절은 보통은 이제 증상을 단계별로 나누면 한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은 4단계로 나누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골 벌렸을 때 소리가 딱 하고 난다. 이러면 턱관절 1기입니다. 그리고 2기는 벌리다가 안 벌어지는데 살짝 비틀어서 턱을 비틀어서 열면 열린다라고 하면 2기이고요. 3기는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턱이 안 벌어져요. 비틀어도 안 벌어져요. 이게 3기입니다. 4기는 턱관절에 이미 디스크가 손상이 되어 있고 인대 손상이 있어서 통증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디스크에 손상이 온 경우가 4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 기준만으로는 내가 턱관절 장애가 맞나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건 턱이 안 벌어지는 경우인데 그 기준은 나의 손가락에 3개가 이걸 벌렸을 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손가락을 3개 그렇죠, 넣었을 때 네. 들어가면은 괜찮지만 만약에 그만큼 들어가지 않으면 한 번쯤 의심해 봐라 라는 말씀이세요. 자, 턱관절이 아픈데요. 우리가 다른 신체 부위가 아까 아플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턱관절만 보는 게 아니고요. 턱관절과 연결된 저평골, 그리고 목뼈 1번, 2번, 그리고 허리뼈까지로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경추, 즉 목뼈 1번, 2번이 턱관절의 축입니다. 사람의 몸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턱관절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목뼈의 균형이 깨지고 그래서 어깨 높이가 달라지고요. 균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체중의 한쪽 다리에 많이 쏠리게 되고 또한 그것이 측만증 형태처럼 몸이 기울어지는 거죠. 그래서 허리까지 통증이 오는 거고요. 무릎 관절에 양측 통증이 같이 오시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호르몬의 문제도 만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하수초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의 분비가 깨지게 되면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든지 여성의 난소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의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질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턱관절이 다른 전체적인 우리 몸의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경추 1, 2번 이야기도 하셨고요. 한데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 그럼 턱관절 장애가 올 수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거는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측만증이 오실 수도 있고요. 측만증이 있으시거나 골반의 변형이 먼저 있으신 다음에 턱관절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의 원인을 찾을 때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턱관절의 원인도 자세뿐만이 아니라 씹는 운동도 잘못되어 있고 또 스트레스도 긴장도 원인인 것처럼 턱관절이 허리나 측만증에 턱관절에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턱관절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안면비대칭이 아닐까 싶어요. 아, 네. 네. 이 턱관절에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안면비대칭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턱관절은 양측성 관절 또는 복합관절이라고 해요. 2개의 관절이 있어요. 모든 관절은 관절의 이름에 하나의 관절만 있거든요. 팔꿈치면 팔꿈치 하나의 관절만 있는데 턱관절은 동시에 2개의 관절이 여기서 붙어서 움직이니까 양측성 관절이에요. 따라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면이 비대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쪽 그 눈 높이가 올라가면 반대쪽 입도 올라가고 반대쪽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한쪽 눈꼬리의 눈높이가 올라가면 반대쪽 입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는 내려온다 이건데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턱관절이 한쪽으로 밀리면 이 턱관절이 요 측두골이라고 옆머리에 뼈를 올려요. 이렇게 돌려서. 그러면 여기 광대뼈가 밀려 나옵니다. 그 내려오죠. 따라서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고. 그래서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이 내려가고. 왼쪽이 올라가면 오른쪽이 내려가고. 네, 그런 반대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 이거예요. 이쪽 눈꼬리가 내려오면 그 반대쪽 아래 입꼬리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원인이 뭐냐면 턱관절은 양측성 관절이기 때문에 턱관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으로 올라간 턱관절의 문제가 머리 옆뼈를 돌려서 밀어 올리거든요. 그러면 광대뼈가 내려옵니다. 따라서 눈꼬리가 내려오면 이쪽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가면 반대쪽 눈꼬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시면 판단하기 어려우시니까 안면 비대칭이 턱관절 때문에 오셨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요, 뭐 지금 선천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비대칭이 있었다면 양악수술 해야죠. 네, 양악수술을 해야 되지만 습관이라면 뭐 턱을 괜다든지 아니면 엎드려서 잔다든지 했을 때 그런 영향으로 턱이 돌아간 거면 굳이 양악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턱관절 치료만 받아도 좋아질 수 있다 말씀이신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턱관절 장애로 인한 안면 비대칭 그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귀 속에다가 손을 넣으셔서 입을 벌려 보시면 어느 한쪽은 많이 닿고요. 어느 한쪽은 덜 닿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면 아, 내가 지금 턱관절이 틀어져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안면 비대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턱관절 치료를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넣었을 때 많이 닿는 부분 쪽이 올라간 돌아갔다는 거죠? 예, 그쪽으로 턱관절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광대뼈는 내려오는 거죠. 턱관절 장애로 인한 안면 비대칭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턱관절 치료는 한의원에서는 대부분 이제 침 치료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약침요법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매선 정한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은 턱관절 하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목뼈와 허리뼈 그리고 무릎까지 같이 모든 관절의 균형을 바로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추나 치료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 안에 풍선을 넣어서 비강 안에 있는 그 비강의 공간을 확장을 시켜주면서 저편골도 교정을 해드리고 턱관절이 양측 관절이 한쪽으로 밀린 걸 반드시 잡아주기도 합니다. 약간 아픈데요. 자, 비강 안에 풍선을 확장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풍선이 들어가고 그 풍선을 비강 안에서 확장을 하는데 그 비강 안이 기도를 통해서 식도로 넘어가는 그 속이거든요. 따라서 깊이 들어가면 목뼈 1번, 2번까지 교정이 가능하고요. 그 중간점 위치에서 확장을 하면 저편골도 교정이 되는데 그럼 좋아지려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주일에 5회 정도 비강 확장술은 하고요. 자, 그리고 한의원에 가시면 이제 매선과 정한침을 하시게 되면 안면 비대칭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치료 후에 좋아지고 나면요. 그러면은 다시 이게 돌아가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습관이 안 좋아서 지금 생긴 병이잖아요. 그럼 그 습관이 고쳐진다면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돌아가겠죠. 허리나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거든요. 허리나 목 디스크가 통증을 유발할 정도로 안 좋은 상태로 지금 되어 있다. 그런데 치료를 했습니다. 다 치료를 했는데 너무 무거운 짐을 무조건 들어 올리거나 또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안 좋은 사람 너무 오래 앉아 계시거나 이렇게 원인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지는 않으십니다. 따라서 치료를 하면 생활 습관에 대한 거를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 치료 후에는 저작 운동을 반드시 하셔서 한쪽 근육으로만 씹는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답입니다. 턱관절 장애가 있으면요. 뇌 기능이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한 교수가 껌을 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한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실험을 한 게 너무 재밌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과도 좋아해요. 과자도 좋아해서 실험할 때 대상자를 차와 다과를 10여 분 동안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비교를 했어요.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 다과를 드신 분들이 더 많이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작 운동에 의해서 머리 기능이 좋아졌다는데 이제 그런 실험만 하신 게 아니고 펑셔널 MRI라고 해서 머리에 혈류량이 많아지면 뇌의 인지 기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분에 혈류량이 증가해서 색깔이 달라진 것을 입증하셨어요. 그 기억력이 좋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세로토닌과 도파민입니다. 그렇다면 턱관절 장애 치료는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턱관절 장애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목뼈 그리고 허리 골반 무릎에 이르기까지 척추관절 질환을 추나요법으로 교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턱관절 자체에 대한 추나요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을 경우에 복약침이나 약침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육의 긴장이나 이런 경우에도 약침이나 침법입니다. 그리고 턱관절 치료가 다 된 상태에서는 저작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저작 운동을 하는 거는 씹는 운동이기 때문에 음식물 씹거나 껌을 씹으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껌을 씹으면 한쪽만 씹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작 운동을 하는 기구가 있으니까 저작 운동하는 기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턱 괴기 또는 한쪽으로 씹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 스마트폰. 우리 턱관절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보게 되면 목이 일자목이 되고 그리고 목에 변형이 오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도 바로 옵니다. 따라서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실 때도 어깨를 좀 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자세는 날개뼈를 등 중앙 척추로 가볍게 모으시고 턱을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시면 일자목도 안 될 뿐더러 턱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목 건강을 좀 챙겨야지 그러니까 네네. 턱에도 좋다라는 좋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네, 우리 소년들도 건강한 치아를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고치법이라고 있습니다. 고치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시는 건데 치아를 윗니 아랫니를 두들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들기시는데 36회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타액 분비, 침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만 뇌 기능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연년익수, 치아를 두들기면 오래 산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두들기는 거 저작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 수험생은요, 저작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저작 운동을 하시게 되면 뇌 혈류량도 증가되고 기억력 또는 인지 기능, 집중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작 운동이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턱관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면 우리가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프면 오래 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잘 걸으시면 됩니다. 턱관절은 대단히 중요한 관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턱관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찾아오는 수많은 질환은 몸의 불균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 균형의 중심점이자 24시간 내내 움직여야 하는 턱관절 건강,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 되겠죠?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동네 주치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인 인구 중에 70에서 80% 인구가 1년에 한 번씩은 머리를 아프다고 해요. 긴장성 두통은 아침보다 저녁에 많이 옵니다. 날씨가 습하거나 약간 그 저기압일 때 긴장성 두통은 심해진다고 해요. 편두통은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욱신욱신 이렇게 리듬을 타고 오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황진이 되기 때문에 혈관도 수축하고 근육도 수축을 하는데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오히려 약간 이완이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담배가 하기를 시켜요. 기를 내려주기 때문에 초기에는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담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중독 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성 두통에는 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 마시면 머리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 술을 해독하는 거는 간이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히 필요하지 않아서 있을 때는 좀 나으신 거고, 그렇지 않고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아서 혈류에 계속 남아 있으면 머리가 아프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도 두통이 오지만 근육에 긴장이 오는 경우는 처음에는 술을 먹으면 몸이 따뜻한데 다음에 조금 지나면 몸이 오히려 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두통이 오실 수도 있어요. 진피나 모가는 우리 몸의 담을 풀어주면서 기의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진피와 모가와 대추를 같이 달여서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요 흉쇄유돌근하고 귀 아래 턱 뒤쪽에 보면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으세요. 이곳이 예풍혈인데 이곳에 지압을 해주시거나 눌러주시면 두통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요 언덕을 하나 넘으셔서 푹 들어간 곳이 이제 풍부혈입니다. 이 풍부혈은 머리 발제 속으로 쏙 들어가시는 곳이거든요. 뼈 밑으로. 이곳을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머리, 뒷머리 정 가운데 똑같은 풍지혈하고 같은 위치로 옆으로 넘어가셔서 또 움푹 들어가시는 곳이 있으세요. 이곳을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두통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